선거에서 절대 지지 않는 방법이 실제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선거가 아니라 지도 그리기 게임 아니냐? 지금 미국 정치판에서 가장 뜨겁게 터진 말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보통 10년에 한 번 하는 선거구 조정을, 그것도 한참 지난 시점에 갑자기 다시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재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이걸 두고 현지에서는 노골적이다 못해 대놓고 이긴다 선언한 수준. 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도 충격받았고 한국도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합니다. 선거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거구를 다시 그려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 아니냐?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번 전략의 핵심은 게리맨더링입니다.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의도적으로 나누는 방식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갑자기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도롱뇽 모양으로 구불구불하게 그려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200년도 더 된 수법인데 2025년에도 여전히 버젓이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솔직히 좀 어설펐어요. 지도 보면 이상하게 꼬불꼬불한 구역이 많았거든요. 그냥 눈대중으로 여기 우리 지지자 많으니까 여기로 먹자. 이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랑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면서 한 블럭 단위로 유권자 성향까지 계산해서 나눈다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실제로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버립니다. 이쪽은 공화당, 저쪽은 민주당. 말 그대로 한 걸음 차이로 정치 성향이 갈리는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해졌냐면 미국 한 연구팀이 실제로 AI 모델을 이용해서 특정 주의 선거구를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실제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한 정당이 최대 7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지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하든 지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뉴스가 일본에도 퍼졌습니다. 야후 재팬에서 크게 다뤄졌는데요. 댓글 반응이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좋아요 12,000개 달린 베스트 댓글입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설계된 승리다. 그리고 좋아요 9,000개 달린 댓글은 이겁니다. AI로 선거구 나누면 국민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투표하는 거다. 이게 일본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 정치 이야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냐? 조금 이따가 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2029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거구는 문제일 수 있지만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불공정해도 정치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임. 룰 안에서 최대한 이기면 그게 씁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민주당은 뭐 했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냐? 절대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왜냐? 의회에 들어가면 강제로 투표를 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정족수 채우면 끝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아예 주 밖으로 탈출해버립니다. 잡히면 끝난다 이거죠. 실제로 2021년 텍사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전 세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의회 내 정족수를 의도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정치인이 아니라 범죄 영화 보는 느낌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결국 똑같이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우리도 다시 그리자 이렇게 맞불을 놓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 양쪽 다 지도 싸움 시작입니다. 이제 정책이 아니라 선거구가 승부를 가른다. 이 말이 현실이 된 거죠.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필연이 있습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유권자를 선택한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선거구를 AI로 재설계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댓글에 찬성 아니면 반대 딱 한 단어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 영상 댓글 비율 꼭 공개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트럼프 진영이 준비 중인 법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른바 Save America Act입니다. 내용이 꽤 강력해요. 투표할 때 반드시 시민권 증명, 그리고 사진이 있는 국가공인신분증 필수. 게다가 우편 투표는 대폭 제한. 공화당 측 주장은 이겁니다. 부정선거를 막겠다. 근데 민주당은 완전히 반대로 봅니다. 이건 투표권 제한이다. 왜냐?
미국에는 신분증 만들기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수인종, 고령층이 해당되는데요. 약 2,1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들고 발급기관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없는 농촌 지역, 직장 때문에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한다는 건 사실상 투표권을 박탈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야후 재팬에서도 이 부분이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한 댓글이 이렇게 적었어요. 투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유권자를 줄이는 거다. 이 댓글에 엄청난 공감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언급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입니다. 거기는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인도는 생체 인식 기반으로 유권자를 관리합니다. 지문, 홍채 데이터까지 활용하고요. 거기에 투표하면 손톱에 잉크를 찍습니다. 중복 투표 방지용이에요. 13억 인구인데도 개표 하루 만에 끝납니다. 이걸 보고 미국 정치인이 부러워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인도의 이 시스템이 실제로 완벽하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체 인식 데이터를 국가가 집중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데이터 오류로 실제 유권자가 투표 못하는 사례가 인도에서 다수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생체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 이게 완전히 배제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도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무조건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위기감을 표현하는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본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게 왜 일본에서도 크게 반응이 나오냐? 일본도 사실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걸 일표의 격차 문제라고 부릅니다. 지방과 도시 간의 인구 차이 때문에 같은 일표인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의원 1명을 뽑으려면 유권자가 30만 명 필요한데 어떤 지방 선거구에서는 유권자 10만 명만으로도 의원 1명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도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지방 유권자 1표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일본 대법원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는데도 실질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집권 자민당이 지방에서 강하거든요. 지도를 고치면 자기들한테 불리해지는 구조라서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미국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문제부터 봐야 한다. 꽤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정치인이 선거 룰을 정하는 한 어떤 나라도 공정한 선거는 없다. 이게 묵직하게 와닿는 말 아닌가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선거구 조정 문제는 매 총선마다 논란이 됩니다. 인구 이동에 따라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당에 유리하게 설계되느냐를 두고 매번 거대 양당이 충돌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이미 사전투표 시스템, 전자개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매 선거마다 음모론과 검증 논쟁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AI와 데이터 기술이 선거에 깊이 들어오면 공정성이 높아지는 거냐? 아니면 오히려 조작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냐? 이건 정말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이에요.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미국에서 AI 기반 게리맨더링을 처음 본격적으로 활용한 건 사실 2010년대 공화당이었습니다. 이른바 레드맵 프로젝트라고 불리는데요. 주의회 선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주의회를 장악하고 주의회가 선거구를 결정하는 구조를 이용한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서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러자 민주당도 2020년 이후 우리도 기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양쪽 다 AI와 빅데이터를 선거구 설계에 투입하는 군비 경쟁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선거는 전략가들의 게임이지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독립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 대표들이 선거구를 그리는 방식이에요. 캘리포니아, 미시간, 콜로라도가 대표적입니다. 결과가 어떠냐? 실제로 게리맨더링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현직 정치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의 최대 수혜자라는 모순.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느껴지시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일본에서 이 미국 뉴스가 특히 크게 반응이 나온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은 2025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선거구 획정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거든요. 특히 도시 지역 젊은 층에서 내일표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젊은층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투표율이 낮아지면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방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일본 정치 전문 유튜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미국 게리맨더링 논쟁을 보면서 속으로 저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조용히 똑같은 걸 하고 있다. 이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짚어야 할 진짜 핵심이 뭐냐? 민주주의의 핵심은 내 한 표가 실제로 의미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시스템을 설계한 쪽이 더 압도적으로 유리해지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어느 당이 더 영리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2025년 이후 AI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훨씬 더 복잡해질 겁니다. 단순히 선거구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어떤 유권자에게 보여주느냐까지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시대가 이미 와 있거든요. 소셜 미디어 피드, 검색 결과, 추천 영상, 이것들이 모두 특정 방향으로 유권자의 인식을 유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한 미국 연구에서는 구글 검색 결과 순서만 바꿔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최대 15% 변동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선거구 문제보다 어쩌면 이게 더 심각한 게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는 누가 더 공정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교하게 설계하느냐, 이 싸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 이 구조가 전략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보시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두 번째, 만약 한국에서 AI를 이용한 선거구 재설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그게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특정 세력이 악용할 것 같으신가요? 이것도 댓글로 공정해질 것 또는 악용될 것 두 가지 중 하나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미국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이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공통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입니다. 한국도 일본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가 이 질문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AI가 실제로 선거 결과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훨씬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미국 실제 사례 데이터랑 한국 적용 가능성까지 같이 분석할 예정이에요. 놓치지 마세요.